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권의 안보정론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검찰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흔히 난리 났다 난리 났다 그러는데요. 정말 난리가 났고 검찰의 불만이 아주 폭발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관련 내용을 전해드리겠는데 여러분들 이 불만, 검찰의 불만 이루 말할 수 없이 높다. 이건 다 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검찰 내부에서는요, 이렇게 지금 완벽하게 진술, 그리고 물적 증거, 녹취록까지 다 증거로 갖다 줬는데, 이게 다툼의 여지가 있다. 소명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도대체 뭘 갖다 줘야 판사가 만족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부터 이제 검찰의 불만은 폭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판결을 보면은요, 기각하겠다라고 하는 딱 그 결론을 정해놓고 거기에 수사적으로 꽤 맞춰 나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판사의 판결문 내용 자체가 앞뒤가 말이 다르다. 앞뒤가 모순적인 게 너무나 많다. 이러한 지금 불만이 폭증하고 있고, 그리고 법조계에서도 말이죠. 이거 예규에도 맞지 않은 판결이다. 이렇게 해서요. 법조계에서도 굉장히 혹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검찰 내부의 불만, 그리고 법조계에서의 어떤 비판이 고려되고 있는 점,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여러분께 이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번 판결이 시기적으로, 그리고 또 이 사안의 엄중성에 비춰볼 때 정치권에 미치는 파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선 당장 가장 중요한 것이 강서 선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 총선이 또 굉장히 중요하고, 내년 총선 다음으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차기 대권인데요. 자, 이재명이가 이번에 만약에 구속이 됐다. 그러면요, 한 칼에 모든 게 다 자동적으로 쫙 순리대로,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순리는 법치주의의 근본을 갖다가 지킬 수 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헌법적 가치도 지켜진다. 그런데 이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서 영장 기각 이꼴 무죄는 물론 아니지만은 이 수사의 동력을 잃을 수밖에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검찰에서 이 수사, 특히 이재명과 관련된 수사가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많고 지금 장기간에 걸쳐서 지금 진행돼 왔는데, 이 검찰의 전반적인 수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무너질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그러지 않아도요, 민당에서는 이제 검찰 독재다, 이 검사들에 의한 이 야당 죽이기다, 요렇게까지 프레임을 짜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기름을 얹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일반 사건에서 영장이 기각되는 거하고는 차원을 근본을 달리한다. 이런 점에서요, 이 검찰의 불만을 우리가 소상하게 알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이번 시간에는요, 이 검찰 내 불만을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께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법조계 불만도 함께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시간이 되면 말이죠, 이제 사실상 이제 마지막 심화 시간인데, 지금 문재인이는 종종 책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이 성파 스님의 대담집을 소개를 했어요. 자, 오래간만에 이 성파 스님의 이 책, 성파 스님의 이 대담집, 그러니까 이제 일하며 공부하며 공부하며 일하며, 이거를 소개했는데요. 이 책 소개는 시기적으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 책 내용에, 그리고 이제 성파 스님의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배울 점, 이런 걸 볼 때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되는데, 문재인이가 이 일을 저지르긴 저질렀어요. 자기는 성파 스님이 얘기한 대로 살고 싶지 않다. 욕심을 더 내고 싶다. 야, 욕심? 아니, 대통령까지 했으면 이제 욕심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재임 중에 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오히려 망가뜨렸지 않습니까? 지금부터라도 반성하면서, 그러죠? 겸손 모드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세를 가져야지. 여기서 무슨 욕심을 더 갖느냐? 책 장사 잘해갖고 돈을 벌겠다? 빵 팔아먹어갖고 돈을 더 벌겠다?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성파 스님의 책과 관련된 문재인의 추천사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지금 이제 벌써 이제 한참 이제 한밤중인데요. 잠시 후면 이제 1시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핵심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검찰의 불만과 법조계에서의 불만 내용으로 볼 때 말이죠, 그렇게 쉽게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자료 화면은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검찰 서울중앙지검 청사가 되겠습니다. 부글부글 지금 끓고 있어요. 중앙지검 검사만 아니라
수원지검도 불불 끓고 있죠. 왜냐하면 수원지검의 대북 송금 사건,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의 백현동 사건, 이거를 다 묶어서 이번에 이제 지금 이제 영장을 청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요, 먼저 그 지금 이번에 재판부가 야기하고 있는 이 문제점, 요거를 먼저 한번 간략하게 한번 보시면 이해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요, 혐의는 세 가지 혐의가 되겠습니다. 백현동 송금 위증교사. 그래서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는 뭐라고 판단했느냐?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관여가 있다고 볼 만한 의심이 있다. 예, 의심이 있다. 이건 뭐 의심 있는 게 아니라 확실하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은 이거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뺄 때 김인석이가 빼달라 해서 빼준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는 지금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직접 증거 자체가 부족하다? 아니, 지금 김인섭이 그 다음에 이제 정바울 이런 사람들이 진술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남도시공사 성남시의 이 관련 서류들이 다 있잖아요. 결제한 서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증거가 없다? 이러니까 검찰들이 불만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는요,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이화영 진술 관련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의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다. 다 무지하게 많죠. 부인이 개입하고 박찬대가 개입하고, 그리고 이제 이화영의 최측근 현 지구당 위원장이 개입하고,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또 대북 송금 사건에서 그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요. 아니, 조폭한테 칼을 갖다 주고 쥐해야만 이게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이냐. 예, 갖다 쥐어야 되겠느냐. 이렇게까지 지금 불만이 나오고 있어요. 위증교사 혐의 하나만큼은 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만큼 구속수사 필요성이 없다. 이래서 이미 다 짜놓은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구속영장 기각 판단 근거는 뭐냐? 증거인멸하고요, 구속 필요성. 이거는 이제 보고 있는데, 증거인멸 우려와 관련해서는요, 위중교사하고 백현 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 왜? 이미 증거를 충분히 가지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그리고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자, 이것도 잘못한 거예요. 저도 수차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게 정상적인 대표다. 그러면 이런 판사의 판단이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미 거짓말 제조기잖아요. 그 다음에 얼마나 위증 증거인멸을 시도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요렇게 됐는데 증거인멸에 염려가 없어? 아니, 지금까지 행태가 증거인멸하려고 얼마나 난리를 쳤는데 이래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불불 끓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속 필요성, 이런 결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고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감안해 볼 때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폐지할 정도로 구속 사유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것 때문에 짜고 친 말하자면 이미 딱 기각을 하겠다라고 방침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게 법리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풀어나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검찰도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지금 붙인 코멘트가요. 제가 한 코멘트도 물론 되지만 지금 뭐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도 뭐 이 법조인들하고 다 자문도 받고 묻고, 왜냐하면 사안이 엄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에서 나오는 불만하고요, 제가 간략간략하게 코멘트하고는 겹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는 바로 뭐냐? 대북 송금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거는 이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얘기는 검찰 소명이 아직도 부족하다. 이렇게 이제 풀이할 수 있고요. 위중교사 범죄는 소명이 되긴 되고, 백현동의 경우에는 이재명이가 직접 관여했다라고 상당한 의심이 들지만은 직접적 증거가 부족하다.
예. 자, 그리고요. 증거인멸과 관련해서 위중교사 백현동 사업은 이미 많은 증거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인멸할 증거가 없다. 야, 참 기가 막힌 것이죠. 그리고 반면에 대북 송금의 경우에는요. 이재명 측 인사들이 이화영의 진술 번복에 개입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은 있는데 그렇다고 이재명이가 직접 여기에 관여했는지 단정할 자료는 아직은 부족하다. 이렇게 이 유창헌 판사가 결론을 내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증거인멸 염려가 없는 근거로 뭐라고 주장하고 있냐면 이재명이가 정당 대표고 공적 감시 대상이고 증거인멸 자체가 어렵다. 이게 너무나 지금 이재명이를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점이에요. 이재명이는 거짓말 메이커라는 거 제가 누차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조계에서도 말이죠. 유력자인 장 대표가 오히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큰 것이 아니냐. 예, 그래서 유창헌의 경우에는요. 증거인멸보다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에 더 무게를 두고 판단했다. 이러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지금 이제 이 검찰 내 분위기, 이거를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칼을 쥐어주고 사례를 지시해야만 지시냐. 예. 그리고 이화영의 진술 번복과 관련해서는 법원이 이재명이가 진술에 개입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판단하는 데 따라서 지금 불만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이 관계자들이 내놓고 있는 불만은요. 이화영의 진술을 회유해서 가장 이득을 본 건 누구냐? 이재명 본인 아니냐? 그리고 이재명의 최측근이 이화영 부인 백모 씨를 만나서 회유하는 일까지도 있었다. 이게 이제 박찬대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박찬대 의원이 이런 그 이화영의 부인 백 씨하고 민주당 관계자들을 만난 직후에 이화영의 진술 번복이 있었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압박을 받은 것이죠. 자, 그러면서요. 지금 이제 수원지검 관계자 얘기가 검사 생활을 하면서 이 정도로 끈질기게 회유한 것은 거의 본 적이 없다. 그리고 대납의 수혜자가 이재명 대표라고 이재명 대표라서 당연히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화영과 김성태의 진술도 있어서 충분하게 혐의가 소명되고 있다. 그래서 이화영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한다면 그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봐주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이제 백현동 아파트 사건, 그리고 검사 사칭 위증교사 사건과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은 검찰과 법원의 견해 차이가 있어서 수긍하기 어렵다. 따라서 유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게 백현동 아파트 관련 사건은 관련해서는요, 담당 공무원들이 이른바 방침 결재를 가지고 있다고 다 검찰에서 진술했어요. 그러니까 성남시장이 직접적인 의사 결정이 있어야 되는 건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정에서 검찰이 충분히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기각 사유로 뭐라고 쓰고 있느냐? 백현동 사건의 경우에는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거나 아니면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 야, 관련 공문서와 이 관련자 진술이 직접 증거가 아니면 도대체 녹취한 수준이 아니면 직접적으로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못하겠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요, 수사 동력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 예, 수사 동력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과 관련해서는요, 사법 절차에 따라서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하겠다. 그리고 구속은 수사 과정에서 구속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서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이고 구속 여부가 절대적으로 수사 결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아니 물론이죠. 법원에서 기각한 부분을 고려해서 추가 수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부글부글 끓을 수밖에 없네요. 예. 그리고 말이죠. 이제 추가적으로 예, 앞에 부분하고 이제 조금 비슷하게 가는 경우도 지금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중교사하고 백현동 이 사건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검찰 측에서는요. 뭐라고 불만하느냐. 법원 판단은 기각이라는 결론에 맞춘 수사적 표현으로 보고 있다. 경기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실제 위중 교사가 이루어진 증거인멸 사실이 있고 그리고 본부 수사 과정에서 공무원과 관련자 회유가 확인됐는데도 불구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라고 적시해서
이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거를 강력히 지금 어필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화영 지사의 진술과 관련해서는요, 지금 이제, 이재명이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탄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이런 판단에 대해서 지금 검찰 측 분위기는요, 칼을 쥐어주고 해야만 짓이냐.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회의에서 이득을 얻은 사람은 누구냐? 이재명 본인 아니냐? 그러면서요, 이 전 부지사가 옥중 서신을 갖다가 민주당에 제출한 것만 봐도 누가 작성하도록 시켰는지 우리가 추론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까지 지금 보고 있어요. 자, 이 정도가 되면은 이 검찰의 불만이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하는 것을 이제 상세한 저의 이 브리핑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감지하시리라.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이렇게 됐고, 검찰 내 분위기는요,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이 제야 법조계에서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조계에서의 주장은 핵심, 이번 구속영장 기각은 법원의 예규와도 맞지 않다. 이렇게 아주 혹평을 하고 비판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영장 부장판사가요, 그 영장을 기각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긴 하나, 피의자가 직접 개입했다고 판정할 자료는 부족하다. 아니, 뭐 직접 개입한 거 이제 검찰에서 이제 보안 수사를 통해서 이제 확보하겠지만은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예. 아니, 장장 뭐 9시간이 넘게 신문을 했는데, 야, 참, 이 판사도 한심합니다. 제가 보기에. 예.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이죠. 이재명 대표 측근이 이화영 씨 아내를 회유해서 변호인을 사임시키고, 그리고 이 대표와 대북송호 관련성을 부인하는 호소문을 작성하게 했다. 이게 이제 검찰 주장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받아들여졌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창원 분양검사는요, 이 대표 본인이 직접 개입한 증거는 부족하다. 예, 요렇게 지금 판결을 내려서 이제 기각까지 한 겁니다. 예, 자, 그리고 말이죠. 지금 법조계에서 법원이 체포 구속 등의 절차에 준용하는 인신구속 사무 처리에 관한 예규가 있다고 합니다. 요 예규도 꼭 여기 지금 여러분께서 꼭 챙겨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다음에는요. 그다음에는 지금 이제 예규 48조하고 맞지 않다. 예. 법원이 체포하고 그다음에 구속과 관련된 이 절차에 적용되는 인신구속 사무 처리에 관한 예규가 있는데요. 여기에 또 맞지 않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예규 48조로 보면은요.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할 때는 증거인멸의 염려, 판단 기준으로서 뭘 보느냐. 피의자 측에 의해서 그 증거를 인멸하는 것이 물리적, 사회적으로 가능한지 여부. 그 다음에 피의자 측이 피해자 증인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압력이나 그 다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번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법원 예규상으로도 피의자가 아니라 피의자 측의 증거인멸이나 증인에 대한 압력 행사 여부가 판단 기준인데, 피의자 주변에 의한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기각한 거, 이 자체로도 모순이고 예규에도 맞지 않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법원, 이 법조, 그러니까 이제 법원도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왜 이재명만 이렇게 무리하게 수사하냐? 그 다음에는 원칙에도 맞지 않다. 이 두 가지로 대변할 수 있어요. 예.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이 법원이 이 개딸에 굴복했다. 그리고 법원 판단은 기각에 맞춘 수사적 표현이 많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제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번 이재명과 관련해서 통상적인 구속 사유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제 그쪽에서는 보고 있고, 우리는 무슨 소리냐? 이거는 원칙적 판단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쌍방 지금 아주 뭐라고 그러죠? 이런 거를 충돌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요. 지금 이제 이번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된
저의 의견 이 정도로 해서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부터는요, 이제 뭘 하느냐. 바로 문재인이의 신간서적 소개란이 되겠는데, 자, 이거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듯이 제가 요 자료 화면을 여러분께 보여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이거는요, 지금 이제, 제가 여러분께 이제 소개시켜 드리는 것이 지금 이제 일종의 자료 화면이 되겠는데요. 바로 이제 성파 스님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파 스님. 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 자료 화면은 말이죠. 이게 뭐냐면요. 이거는 이제 그 작업실에 있는 금강산을 갖다가 금강산을 그려가지고 거기에 맑은 색 옷에 이 돌가루를 뿌려갖고 금강산의 무수한 바위 봉우리를 표현한 산이라고 합니다. 아주 뭐 이쁘게 보여요. 굉장히 이쁘게 보입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께 이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바로 뭐냐. 이제 뭐 술 먹다가 밥 먹다가 이제 동기생들끼리 이제 얼마나 저기 합니까. 그런데 이거는 바로 뭐냐. 이 성파 스님이 쓴 책을 일하며 공부하며 일하며 이거는 이제 베스트셀러로 좀 업그레이드 시키겠다. 쉽게 얘기해서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단순하게 지금 서울고검장이 이러한 뭐라 그럴까요? 이런 그 상황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대응하느냐 안 대응하느냐 요것만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이제 이 보도를 보면은 이런 그 증거인멸 요거 가지고서도 지금 문제가 굉장히 많다. 예. 자, 그래서 이 불구수작 원칙에 충실한 결정이라는 평도 있지만 아니다. 모순이 가득한 결정이다. 이런 혹평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이기윤영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빨리 해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국민의힘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표가 작아서. 그래서 참 굉장히 고생을 하는구나.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예. 자, 그래서 이재명의 이러한 이 방북 그리고 방북을 비롯한 그리고 이제 좀 마지막으로요. 조국 영화와 관련해서도 또 조사를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왜 그러느냐? 문재인이가 오늘 느닷없이 말이죠. 이 불교 조계종 이 종정 성파 스님이 쓴 대담집 일하며 공부하며 일화를 페이스북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아무래도 이 스님 말씀이 기본적으로 아주 그 인물이 잘 갖춰져 있다. 그리고 지금도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았다.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안 해본 일을 계속 시도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야, 문재인이가요, 나가서도 아주 어마어마하게 사고를 치고 다녀요. 참, 본인이 사고 치는지 안 치는지도 모르고 지금 이제 헐레벌떡 해서 대통령실로 갔다.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지금 이제 그 상황이 말이죠. 여기저기서 지금 사단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성파 스님의 책을 지금 이제 소개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요거는 이제 문재인이가 이제 페북에 올린 글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재인의 페북 글을 갖다가 먼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이죠. 이게 뭐 좀 내용이 방대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그만하게 더군다나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읽기도 굉장히 불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인용해서 그대로 여러분께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 말이죠. 완전히 책 장사하고 있고 지금 이제 옥수수 장사까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27일 날 문재인이가 이 성파 스님이 쓴 책 대담집인 일하며 공부하며를 일하며 요렇게 아주 그 신성하게 지금 이제 이 아들한테 이 병원이 인수인계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문재인이가요 이 책과 관련해서 뭐라고 추천서를 썼는지 한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일하며 공부하며 이 책자가 말이죠. 제가 지금 이 자료화면을 좀 충분하게 찾아놨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해야 이렇게 해서 이제 올라갈 수 있는데 이게 말이죠. 네, 이게 마지막이고 여기서 이게 이제 성파 스님이 되겠고요. 성파 스님이 이제 그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 이 모습이 되겠습니다. 성파 스님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꼭 고향에 가서 예, 풀도 뽑고 뭐 이런 그 산림 녹화지 우리 옛날식으로 따지면 요런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분이 이제 성파 스님. 뭐 어쨌든 간에 이제 큰 뭐 남산 여기 예배 보면요. 남산의 전기 그리고 남한강 북한강의 전기를 전부 다 한껏 이렇게 숨을 쉴 수 있다. 예, 이런 지금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 성파 스님 이게요. 이게 일하며 공부하며 공부하며 일하며 이러한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하고 이제 사무실을 같이 이제 쭉 일을 하면서 쭉 보면 말이죠. 이렇게 이제 이 책들이 저한테도 제가 이제 그 방송을 하다 보니까요. 책을 좀 소개해달라. 이런 분들도 이제 제 지인들 중에서 좀 오기도 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문재인이가 이 성파 스님 대담집 이거를 소개한 것은 이 책이 워낙 좋은 책이기 때문에 참 간만에 옳은 책을 소개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일하며 공부하며 공부하며 일하며 이 책을 소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래서 이제 그 뭐라고 썼냐면은요. 이 페북에 글을 이제 여러분께 이제 자, 그럼 먼저요. 우선 성파 스님이 어떤 분인지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우선 얼굴을 한번 이 자료 화면으로 띄워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게 이제 성파 스님의 어떻게 보면 뭐 일상사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어마어마한 그런 그 스님이에요. 그래서 요게 이제 얼굴이고 그다음에 책자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하고 차를 마시는 거 예, 이게 이제 작년 11월 1일입니다. 문재인이가 이제 거기를 방문했어요. 통도사를. 자, 그리고 이제 이 문재인의 이 글도 여러분께 이제 다 말씀을 한번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책 한 권을 이제 소개를 한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책에서 책 한 권을 이제 소개를 했는데요. 자, 페북 글을 일단 이렇게 올려놓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스님 말씀을 그대로 옮긴다면서 무소유라 욕심을 내려놓으라 마음을 피우라 모든 좋은 말들인데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나는 지금도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요. 내가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안 해본 일을 계속 시도해보고 싶은 욕심이에요. 욕심이 있어요. 나는 욕심이 대적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소개까지 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요. 지금 문재인이가 계속해서 정치를 안 한다고 하더니 계속해서 정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 요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재인 관련해서. 예. 자,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법조계에서 지금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 이제 요게 지금 순서가 살짝 바뀌었는데요. 요게 이제 저의 오늘 이제 마지막 방송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법원도 후폭풍에 휩쓸리고 있는데 우선 말이죠. 이제 유창훈 부장판사의 이 판결 내용과 관련해서 법원이 개딸에게 굴먹겠다. 그리고 법원 이게 이제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강민구 그리고 법원 판단은 기각에 맞춰서 수사적인 표현에 불과하다. 이게 중앙지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검찰과 그다음에 그 변호인과의 공방 1차전은 검찰의 실패로 끝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말이죠. 오늘 심야 방송은 모두 마치고 내일 아침 9시 30분에 또 여러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